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내년 선거에선 전북 지역 111곳의 농수협과 산림조합 조합장을 선출합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최영일 순창 군수가 21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최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해 1,000억 원대 불법 외환 거래를 한 일명 환치기업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 등은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읍시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시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올해 문을 열 예정인 대장금 테마파크부터 반대 민원이 제기됐던 사업까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전북 지역 111곳을 포함한 전국 1,353개 농수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합니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최영일 순창 군수가 21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최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당시 그는 경쟁자인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4월 13일 금우영농조합법인에서 소 53마리를 순창축협에 팔았는데 당시 최 후보의 배우자가 법인 이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축협 임원으로 있던 배우자를 통해 소 매매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본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하지만 최기환 후보는 배우자가 이사로 있었던 것은 맞지만 2009년에 사임했다며 이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읍시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시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올해 문을 열 예정인 대장금 테마파크부터 반대 민원이 제기됐던 사업까지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정명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대장금의 고향으로 알려진 정읍. 옛 장금초등학교 터에 음식을 주제로 한 대장금 테마파크가 올해 안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무려 90억 원으로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아 짓고 있습니다. 공중 테마 어떤 전시 공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마련을 하고요. 거기에다 부대시설로 이제 카페라든가 기타 이 지역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 중심가와 30km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 접근성이 취약하고 연계 인프라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음식을 주제로 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 등을 활용한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과제입니다.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공사 과정 안에서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또 예산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좀 살펴보고 얼마 전 전라북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구절초 테마공원. 정읍시는 이곳을 사계절 정원으로 만들고 550m 길이의 집와이어와 캠핑장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집와이어는 양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큰 소나무 뒤쪽으로 약 한 1,300여 평 규모로 사계절 정원을 저희가 조성을 해요. 정읍시 의회는 이 밖에도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전북 서남상공회의 소회관 신축 지원권, 또 석산 개발을 의심하는 민원과 정읍시의 연장 허가 불허 처분으로 업체 측에서 소송으로 대응 중인 버섯 재배사 현장도 찾았습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정읍시도 사계절 관광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질까 하고 해서 여기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또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시의회 상임위별로 정읍시 주요 사업장 14곳을 점검한 의원들은 개선이 필요할 경우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정읍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올해 두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는 23일 정읍시를 상대로 시정 질문에 나섭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해 1,000억 원대의 불법 외환 거래를 한 일명 환치기업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환치기업자 A씨와 베트남 국적 B씨 등 2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베트남 화폐를 원화 1,000억 원어치로 바꿔 의뢰인에게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에서 7월께 가상자산의 한국 시세가 베트남보다 5에서 10%가량 높은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등록대 수는 8월 31일 기준 32만 대입니다. 지난해 말보다 9만 6천 대가 늘어난 것이고 2018년에 비해 약 17%가 증가했는데요. 환경 친화적이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화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단점으로 꼽히는데요. 소방에서 아이스볼과 질식 소화포를 이용한 전기차 화재 진화 실험을 했는데 진화에 얼마나 걸렸을까요? 보도에 홍하영 기자입니다. 전기차 하부에 불을 붙이고 소방차 도착 평균 시간인 7분을 기다립니다. 자동차는 불길에 완전히 휩싸였고 온도는 순식간에 1100도씨를 기록합니다. 배터리 셀이 연쇄적으로 고열을 내는 배터리 열폭주가 시작된 겁니다. 열기를 빼앗는 탄산칼륨 계열 아이스볼을 차량 하부로 보냈고 차량 윗부분은 1700도씨까지 견딜 수 있는 질식 소화포를 덮고 연신 물을 뿌립니다. 불길과 열기가 어느 정도 잡히자 배터리가 든 팩을 뚫어 배터리 셀에 직접 물을 분사해 열을 식힙니다. 더 이상 열폭주가 일어나지 않는지도 관찰합니다. 진화 시작 20분 후 배터리 온도는 60도씨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이스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소화 약제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특별 교육을 통해서 일선의 구조대원들에게 전파를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화재는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소방관이 진화 과정에서 감전될 우려가 있고 완전 진화까지 사흘이 걸릴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진화가 됐다고 생각해 배터리를 분리하다가 혹은 폐차 과정에서 자극이 가해지면 다시 불이 붙기도 하는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문가는 운전 중이나 충전 중 차량에서 틱틱하는 소리가 들리면 화재를 의심하고 주행 중 화재를 인지하면 차를 세운 뒤 대피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리튬 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10,000갤런 이상 물을 부어도 다시 불이 생성됩니다. 운전자의 힘으로는 이 불을 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진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생명을 먼저 보호하는 데 그 우선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최종 리허설을 갖고 전북 국가예산 9조 원 개막에 총력전을 펼쳐나가기로 했는데요.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김윤덕, 김성주, 신영대, 김수흥,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북 여야 국회의원 7명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국가 예산 확보와 전북 특별자치도 법안 연내 국회 통과 등의 머리를 맞댔습니다. 민선 8기 김관영 전북도정과 제21대 여야 전북 국회의원들은 소통과 협치를 위한 행보로 조찬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7일과 8월 24일 가진 조찬 모임에 이어 매달 정기적인 회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전북 국가예산 확보 상황을 전하고 국회 단계 추가 증액을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국가예산 심의는 오는 10월 상임위를 거쳐 11월 예결위로 이어지는데요.
김 지사는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인 만큼 지역 및 소속 상임위 중점 확보 대상 사업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어 국가 예산과 더불어 당면 현안인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압수수색은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천 교수의 사전선거 운동 혐의를 확인할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 교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SNS 단체 채팅방에서 전북 미래교육연구소 회원을 모집해 선거에 이용하려 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남원 운봉고랭지에서 생산된 파프리카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말레이시아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운봉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파프리카를 선별해 해외로 납품했습니다. 이번 수출길에 오른 파프리카의 물량은 0.6톤, 500만 원 상당입니다. 앞으로 이제 동남아 쪽으로 인도네시아랄지 또 기존의 베트남 수출됐던 곳이 수출 물량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봉고랭지에서 난 파프리카는 올해 일본과 베트남 등지로 20억 원 이상 팔려나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